그러면은 이제 싱가포르는 어떻게 돼가느냐? 싱가포르는 사실 상해하고 홍콩이 뜨면서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옛날에는 아시아 쪽으로 들어오는 배는 다 거기 섰었는데 지금은 상해 항구가 아시아 최고의 항구가 됐죠. 중국에 왔다 갔다 하는 물량의 20% 이상을 상해항 혼자 담당할 정도로 크게 되니까 싱가포르는 그 동안에 자기네 정체성을 갖다가 바꿔요. 저는 싱가포르가 참 신기한 게 참 카멜레온 같은 도시예요. 워낙 다양한 민족이 살고 있기 때문에 어디다 카메라를 들이대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한참 뜰 때는 이관유가 싱가포르를 동남아시아의 유교 도시라고 불렀어요. 사실 알고 보면은 마주를 섬기는 복건인 객가인의 동네인데 일부러 학교에서 복건어나 객가어를 못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만다린을 모든 사람한테 배우도록 하고 학교에서 논어 맹자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싱가포르에 있는 사업가들이 중국 본토 사업가들이랑 앉아있을 때 문화적 이질감을 없애도록 노력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 자체적으로 저렇게 뜨기 시작하니까 조금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싱가포르 다문화 도시 선포를 했어요. 근데 유교와 중국인의 도시가 아니라 여러 민족이 있는 도시다. 근데 그게 얼마나 실용적인 결정인지 한번 봅시다. 2000년대만 해도요. 각 민족별로의 수익을 보면요. 중국인이 가장 돈이 많죠. 그때 중국이 떠오를 때니까. 그리고 다른 민족들은 중국인에 비해서 수익이 떨어집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인도 사람들이 중국인들 앞질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싱가포르는 다시 옛날의 위치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인도와 중국이라는 18세기까지만 해도 세계 경제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두 개 제국 사이에 있는 오랑라우트들이죠. 바다 민족이에요. 그 경쟁력을 갖다가 다시 찾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옛날부터 이슬람들이 왔다 갔다 하던 곳인데 싱가포르는 많은 민족이 살고 있기 때문에 어디다 카메라를 들이대느냐에 따라서 다른 민족이 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들도 굉장히 많이 삽니다. 싱가포르에 당연히. 근데 이슬람들은 율법상 이자를 받고 돈을 꿔주는 행동을 못하기 때문에 은행 구조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현대적인 은행 구조를 갖다가 이슬람 율법인지 맞출지를 연구하는 싱가포르 이슬라믹 파이낸스 아카데미도 있어요. 지금 이슬라믹 파이낸스의 성장률이 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싱가포르가 저 파이의 대부분을 지금 차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옛날에 싱가포르가 컸던 게 해저 케이블 사업이죠. 자, 이게 5G 시대가 되면서 광 케이블이 놓이면 옛날 루트 그대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옛날에 처음에 전신주가 들어왔던 옛날에 처음에 그 전보 케이블이 들어왔던 그대로 다시 광 케이블이 깔리고 있습니다. 그거를 딱 보고 싱가포르 정부에서 어떤 생각을 했냐. 옛날에도 싱가포르가 정보가 가장 빨리 왔다 갔다 하는 곳이라면 데이터가 돈이 되는 시대에 데이터가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요. 자, 여기 용의 이빨 틈에 보면은 얼마나 많은 서버가 여기 집중되어 있는지 보이시죠? 다시 말하면 어떤 대기업에서 똑같은 빅데이터 정보를 갖다가 유럽과 아시아에서 동등한 속도로 쓰고 있게 만들려면 데이터 센터를 어디다 만들어야 된다? 싱가포르에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대대적인 데이터 센터 허브 사업을 벌리면서 일본의 도코모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를 싱가포르로 다 유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옛날에 HP라든지 필립스 같은 기업들이 들어가지고 수많은 노하우를 전수해줬기 때문에 이쪽에 벤처 사업이 굉장히 많이 발전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남아시아 가는 분은 이 그랩이라는 앱 한 번씩 써보셨을 거예요. 동남아시아의 우버죠. 저는 우버보다 이게 약간 더 편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카카오 택시랑 우버를 합쳐놓은 것 같거든요. 택시도 부를 수 있고 일반 차도 부를 수 있고 고급차도 부를 수 있고 SUV도 부를 수 있고 심지어는 베트남 같은 데서는 오토바이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서양 기술을 갖다가 동남아의 현실에 맞춰가지고 재발명하는 IT 기업들이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펼쳐나갔기 때문에 그 사업을 전개해 나갔기 때문에 전 세계 도시 순위를 매길 때 싱가포르를 5위라고 보고 있는 거고 싱가포르는 계속 이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지금 메가시티들의 시대에 싱가포르의 사이즈는 큰 한계입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는 국가와 거래를 하면은 자기네가 사이즈에서 너무 밀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지역과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의 한 지역인 조호르와 인도네시아의 리아우라는 지역을 하나로 모아주 경제권으로 모아서 싱가포르 트라이앵글 프로젝트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제 놀러 가는 분들은 이거를 직접 몸으로 느낄 겁니다. 왜냐면 싱가포르에 가면은 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왕 동남아시아 갔으면 그 파란 백사장에 좀 누웠다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대체로 여기에 있는 빈탄이라는 데로 가게 됩니다. 이 빈탄은 사실은 싱가포르 땅이 아니죠.
근데 싱가포르가 묘하게 세계 관광의 명소가 됐거든요. 사실 유럽인들은 아직도 이해를 못해요. 옛날에 저 역사적인 건물 다 밀어버리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고층 건물만 지어놨는데 왜 저게 관광 명소가 되느냐.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센토사라는 섬을 굉장히 많이 홍보합니다. 이 센토사라는 섬도 굉장히 싱가포르적이에요. 단지 만들고 유치하는 식입니다. 이 센토사라는 섬의 옛날 이름은요, 풀라우 벨라캉 마따, 죽음을 뒤로 한 섬.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때 아름답다는 이미지가 아니죠. 옛날에 해적들 소굴이었어요. 근데 거기를 갖다 싹 치워버리고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유치해가지고 세계 관광의 중심지 중에 하나를 만드는데 그것도 서양 사람들 이해 못해요. 저 뭐 볼 게 있다고 저기 가지? 근데 싱가포르 사람들은 뭐를 이해하고 있냐면 주변이 다 후진국이잖아요. 주변이 다 못 사는 나라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유럽 사람들은 아시아에 오면은 길거리 음식도 먹어보고 싶고 좀 지저분한 툭툭툭 타보고 싶고 이러지만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싱가포르에 오잖아요. 그러면은 지저분한 길거리 음식 먹기 싫어요. 마리나 샌드베이 호텔 인피니티 풀에서 놀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센토사 섬 같은 거를 만든 경험을 통해 가지고 빈탄이라는 섬 전체를 갖다가 인도네시아에서 유명한 관광지로 변신시키는 이런 사업을 피면서 싱가포르의 지리적 한계를 능가하려고 열심히 발버둥 치는 중입니다.